녹화 들어가고. 다른 데 놔보세요, 이제. 자, 인사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영입니다. 예,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에 11월, 지금이 11월입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 네. 이재명 당대표, 네, 김건희 여사에게 닥친 5개 핵 폭풍.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시더스 가족 얘기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 이성희 변호사하고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DDM 그만두고, 예, 오라클도 이름 쓰지 말고 네. 이러면서 이제 대화합으로 지금 가는 데 있어서 네. 어떤 분들이 이것도 대화합으로 함께 간다 그러니까 뭐 이성희 변호사가 김홍근 대표에게 또는 KTN에게 뭐 손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함께 가는 거지, 함께.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최근에 이제 우리 방송하는 거를 신중 대표도 자주 봤잖아요. 네네. 이성희 변호사가 그동안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주 네. 성실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네. 잘 이끌고 있고 네. 김 대표님께서는 또 홍보 언론 차원에서 방송 차원에서 서포트를 해오고 한 걸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예, 잘 되기를 기원한다는 것은 네. 이 이성희. 시더스 가족이 잘 되는 것도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에 그렇습니다. 한 축이 될 수가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는데 말만 안 할 뿐이야, 전부. 그럼요. 예. 근데 우리는 채널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 그런 차이죠. 네, 제가 예. 경제 공부를 했는데요. 예. 정말 기업들이 애국자들이고요. 우리 자유 경제 국가에서는 여러분들이 금융, 특히 금융이 튼튼해야만 네. 예, 그 나라가 건실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 당연한 아니겠습니까? 얘기입니다. 네. 원래는 이번 시간에 보이스 피싱을 좀 하죠. 막 파헤쳐야 네, 되는데. 사실은 준비는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워낙 급한 급한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또 지난주에 얼마나 또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때 토요일, 일요일이 더 바빠요. 그렇습니다. 예, 일요일도 뭐 교회 갔다 와야죠. 또 오후에 행사가 2군데가 더 있거든요. 항상 그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정신없는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어쨌든 대립각을 세웠던 우리 이성희 변호사나 정길용 대표나 이쪽하고 조금 단합이 되는 분위기가 지금 네네. 연출이 돼서 네. 예, 아주 그 다행스럽고 다행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립각이 없어지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 뭐든지 재판이 생긴다는 거는 병든 거나 똑같아. 그래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 화합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함께 한다 그러니까 뭐 이성희 변호사도 기분 좋을 거예요. 네. 예, 저도 기분이 좋고. 저도 예. 이제 직간접적으로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훌륭한 법조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뭐 좀 젊은 법전이 우리가 볼 땐 젊은 분이지 그 이성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요. 법을 예. 다루는 기관이신데 예, 변호사님도.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중간중에 다루기도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을 네. 브로커로 봐야 되느냐, 로비스트로 봐야 되느냐, 조력자로 봐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은 있는데 네.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로비스트라고 얘기해야 맞다는 거죠. 근데 또 윤 대통령 측에서 보면 정치 브로커야. 브로커라고 그러고. 정치 브로커가 어떻게 말해 대통령 부부한테까지 협박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쓴다고 하면 조력자가 맞는 것 같아요. 조력자. 또는 그냥 명시, 예. 명시가 좋겠죠. 예. 네, 네. 어쨌든 우리 명태균 때문에 지금 뭐 그 딱 아주 우리 그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잘했어요 보니까 네, 예. 네. 그 세 가지는 또 얘기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조금 아까 발표했잖아요. 조금 전에 했죠. 예, 네. 아주 입장 표명. 그야말로 쌩쌩한 네네. 쌩쌩한 뜨끈뜨끈해요. 뉴스네요. 예, 네. 그래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네. 예, 그러면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그 얘기가 좀 중요한데 그것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예, 재판과 예. 14일 날이 중요하다. 14일이 중요하다. 네. 예, 그것도 좀 이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페크 정상회의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가면 뭐 시진핑도 만나야 되고 네, 또 네, 네, 네. 어떤 국정 전반을 반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거든요. 네, 예,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어요. 네. 하이 리스크는 하이 기회야. 음. 예, 하이 찬스. 네, 예, 맞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그러면 위와 기 위험과 예, 기회 이게 합쳐서 있는 위기.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왔다. 틀린 실망할 말이죠. 필요가 없어요. 네. 예, 그것이 기회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 대선이 이제 들어간 거나 똑같죠? 그렇죠. 내일 오후부터 내일 오면은 이제 개표가 시작되는데 그 어제 또 여러 사람들 만나 보니까 해리스는 공산당 이미지, 그다음 트럼프는 또 자유민주주의 분위기 요게 있더라고. 네. 그것도 좀 이따 좀 풀어주시기 네, 네,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리얼미터가 지난주 뭐 10% 추락한 거 이어서 네. 이번은 리얼미터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갤럽 조사, 네. 문화일보 조사 있었는데 오늘은 리얼미터와 중앙일보 조사가 나왔지요. 네. 그런데 오늘 조사에서는 한 4%, 네. 네, 70% 정도로 역시 리얼미터 조사한 그 기회를 봐서 네, 네. 그 기관에서 조사한 역대 기회 중에 제일 낮다. 아, 그래요? 오늘도 제일 낮다. 리얼미터에서는 제일 낮다. 낮다가 아니고 낮다. 그죠? 네. 예, 낮다. 그리고 예. 지난주의 조사에서는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갤럽 조사 중에 제일 낮다. 그래서 10%가 무너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거를 우선 분석을 하면 네. 지난주 것에서는 전국 긍정 대통령이 잘하느냐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했더니 네. 19% 19%로 잘한다라고 답변을 했고 지금 그 갤럽 얘기를 한 건가요? 네네. 그리고 예, 예. 72%가 잘 못한다.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각제면 그러네요. 대통령이 정권 내놔야 됩니다. 스가 정부가 좀 전에 예. 정부가 32%였는데 28%로 떨어지니까 네. 이번에 이시바 총리한테 정권을 물려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30%가 무너져서. 그럼 똑같은데 19%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10명 중에 1명만 잘한다 그러고 9명이 등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네. 한 명만 가리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될 수가 네, 없던 네. 거죠. 오늘 리얼미터에서는 약 24% 그리고 70%가 네. 잘못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고 네. 중요한 것은 중앙일보가 오늘 이 조사를 했더군요. 보니까 네. 앞으로 그러면 10월 9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 아시죠? 10월 9일. 10월 9일은 11월 9일. 11월 9일.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후반 들어갑니다. 그러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68%, 약 10명 중 7명이 부정적으로 답변했어요. 못할 그래요? 거다. 그리고 28%가만 잘할 거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난처한 처지에 있는데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 나라가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대통령 국가니까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명태균 정치 조력자, 네. 로비스트. 명태균 씨, 예. 10월 31일. 아니 잠깐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 지금 사건은요. 국민들은 도대체 명태균이가 뭘 어쨌다는 뭘 거야. 어쨌다는 거냐.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네. 김영선 공천에 네. 2022년 6월 1일 치룬 거창 의창 선거구 보궐선거 때 네. 공천에 개입했느냐 여부가 하나이고 네.
두 번째가 바로 앞서 3월 9일 날 치른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3구 네. 대선 네. 그때 명 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느냐 여부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예, 두 번째. 예, 예.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창원 산단 네. 이 산단이 있는데 예, 예, 예.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라인으로 해서 이 거기다가 저 창원시청 네. 공무원들까지 해서 이 산단 결정에 결정적으로 이들이 영향을 줬느냐 주도를 했던 거 아니냐. 저 그렇게 정리하니까 가지. 아주 네. 쉽습니다. 네. 예, 딱 아주 그거네. 네, 그렇습니다. 공천에 개입했냐 안 했냐, 네. 대선 여론조사에 조작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창원 산업단지 네. 그 영향을 끼쳤냐 안 끼쳤냐. 됐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쉽네 아주. 네, 이 세 가지였는데, 근데 이제 그걸로 그쳐서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그게 관여한 적이 없다. 전혀 일체다. 네. 그리고 대선 여론조사도 우리가 의뢰한 적도 없고 돈도 준 적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지난 10월 31일, 네.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 네. 뭐 김민석이라든가 또 김민석, 이재명, 그렇습니다. 박찬대 김병주, 나왔네. 이현주 네. 뭐 이런 원내 지도부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거기서 뭐냐? 네. 그 3자로부터 입수했다고 하는 명태균, 윤석열 간의 네. 통화 내용을 깝니다. 네. 거기서 까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김영선이가 지난 경선 때 나를 많이 도와줬는데 네. 그래서 공천을 해줘라. 특히 공관인에서 자기한테 명단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공천자. 네. 네. 공천 예정자를 갖고 와서 제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 네. 했더니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당에서 말이 많네 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네.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을 공개를 했어요. 잠깐만요. 아시죠? 네. 네. 그 내용이 바로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미 공천에 개입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5월 9일 날 바로 취임 하루 전날이거든요. 5월 네. 10일 날 그러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공천을 발표해요. 네. 김영선이를. 그러니까 앞에 5월 9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당선인 신문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은 민주당에서는 5월 10일 날 공천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그 앞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절차일 뿐이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대로 공천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다. 네.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현기환 정무수석한테 명단을 줍니다. 네. 명단을 줘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공천하시오라고 해서 김무성 씨가 그걸 옥새가지고 부산으로 막 가는 일이 있었죠. 이 문제일 때 윤석열 검사가 8년을 구형합니다. 네. 박근혜 똑같다. 거기다가 형은 얼마를 살았냐면 2년을 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 그렇죠. 대통령이 네. 이게 똑같은 케이스라고 했고 그렇잖아도 김건희 특검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진 다음 날 뭐가 있었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감이 이루어져요. 네. 여기서 이 문제가 논란을 막 거듭하죠.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신분이었지 우리가 뭐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 차원이었고 네. 그 뒤부터 딱 끊었습니다. 저 대화를 그 뒤부터 딱 끊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젯밤에 MBC에서 터뜨렸어요. 네. 뭐냐면 6월 1일 명 씨의 그 녹음 파일에 보니까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하는 얘기가 또 나와서 네. 그것조차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 문제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간의 문제인데 네. 유일한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증인이 두 명이긴 한데 하나는 피의자니까 네. 한 명은 누구냐면 강혜경이라는 사람인데 강혜경. 예. 명태균 씨의 한국미래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했었던 담당자예요. 네. 그 사람이 김영선 씨 국회의원 그 사무실에서 회계 책임자를 맡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다 계속 증인으로 서와서 얘기를 해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단 제가 직접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하고는 통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가 들려줬습니다.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고 네. 어제 9시에 이 사건의 아주 핵심 피의자인 김영선 전 5선 의원이 네. 어제 창원지검에 출두를 했어요. 그 앞에서 네. 나는 그 공천을 대통령 부부에게 요청한 적도 없고 뭐 제안한 적도 없고 또 명태균이가 나 여론조사 해주는 것도 나는 몰랐고 뭐 그랬다. 그리고 그 9천만 원 그 강혜경이가 명태균이한테 좋은 거 매달 세비에서 절반씩을 떼서 줬다는 거거든. 그거는 내가 명태균 씨한테 꾼돈 갚은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조사가 다 안 끝나졌어요. 예. 오늘 다시 또 오늘 또 소환됐습니다. 저 김영선 씨. 그래서 꼬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 예, 예. 이래서 예. 아까 공천 개입이냐, 여론조사 조작이냐, 이 문제까지 산업단지 풀리고 또 네. 산업단지 개입을 했느냐.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뭔가 또 힘을 또 과시했느냐 그 얘기인데. 그게 또 나온 거예요. 예. 그게 또 명태균 씨 그 파일에 자기가 총괄선대본부장, 총괄위원장이다. 김영선이가 하고 있는 이 창원 산업단지의 추진 본부장이다 네. 하는 명이 있었고 또 이 김건희 여사한테 주겠다고 팜플렛을 막 대통령 밑쪽으로 넥타이 밑쪽으로 글씨를 써라 밑쪽으로 내려라 뭐 우위로 사진을 올려라 막 예.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개인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창원시 퇴직자들은 당시 퇴직자들은 맞다. 명 씨가 개입을 했다. 김영선 씨하고.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의 개입은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다녔다. 김 여사님이 이게 특별히 관계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 여부는 검찰에서 가리겠죠. 예. 저는 전부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 말은. 그까지만 하시고 네. 이제 한동훈 얘기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동훈 얘기가 지금 계속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 현재 방송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 침묵을 깨고 이제 오늘 지금 막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 대통령 관계는 이제 지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은 다 건넜어요. 두 사람 다. 지난 10월 21일 강을 건너갔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까? 건넜습니다. 다 건너버렸어? 루비콘 강을 건너듯이 이미 건너서 다시 합쳐질 수는 없어요. 아, 그 정도까지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지난 10월 21일 윤한 면담이 있었습니다. 추석 때부터 요청을 했는데 한 달 넘게 있다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정진석 실장과 이렇게 셋이 앉아서 그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세 가지를 요구를 하죠. 거기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정 쇄신을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그 얘기를 이번에도 또 한 것 같으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을 중단해라.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참모진 다 바꾸라 그랬잖아요. 네, 참모진도 다 17상시라고 그래서 7명의 김건희 라인이라고 본인들이 분류한 참모진들을 다 바꾸라 그랬어요. 거기에 강기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저번에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800만 원을 이번에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수석말들도 안 듣는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그거는 친한계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다 했죠. 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다 노했지 않습니까? 노하고 나니까 그날 기자들한테 발표도 안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박정아 대변인이 대신 발표를 했죠. 뭐 얻은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말았던 건데 지난 10월 31일 민주당에서 이거 명태균 씨와 대통령께서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봐라. 공천에 이렇게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후에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침까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왜 침묵을 계속 지켰을까요? 왜 지켰느냐? 예. 아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미 한동훈 씨가 얘기했던 내용대로 내용들이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였었어요. 다 이 문제를 솔직히 명태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속 시원히 밝히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밝힐 게 뭐가 있냐? 없다. 우리는 명태균이는 그 전에 경선 때 참여했지. 우리는 아무 관계 없다 했는데 네. 이게 터진 뒤에 그 뭔 말을 하겠습니까? 해서 뭉뚱그려서 종합을 해서 주말에 참모진들과 상의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얘기로는 당 원로들과도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네. 원외 당 의원들한테 얘기 들었더니 아무 다른 얘기가 없더라. 이견이 없더라. 아. 그래서 이견이 없는 내용들을 네. 첫 번째 이번에 11월 2일 날 민주당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는 네. 이재명 방탄이다. 이건 헌정을 중단하려고 하는 거다. 이재명이 곧 사법 처리를 받게 되니까 네. 헌정을 중단시켜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한동훈 저와 국민의힘 국민이 함께서 이 헌정 중단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렇군 해서 그거를 한 절반 이상을 할애를 했어요. 네. 오늘 입장. 그 다음에 약 30%를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소명을 국민들한테 하고 사과를 비롯해서 국민들에게 조치를 취해라. 이 문제를. 네. 조치를 취해라. 두 번째, 대통령을 잘못 모신 대통령실 보좌진들을 전면 쇄신해라. 다 바꿔라. 또한 정부도 전부 개각을 해라. 왜냐하면 11월 9일이 곧 대통령 임기 반환점 아닙니까? 네. 때가 이때 네.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지금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또 조경태 의원 네. 그리고 오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은 중도 성향들인데 네. 이분들이 죄다 나서서 또 김재섭 의원 네. 이분들이 친한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네. 나서서 대통령이 이건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법은 네. 딱 하나밖에 없다. 독소 조항을 빼서 네. 특검을 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8명만 더 붙어준다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192석이니까 200석만 되면은 전체 국회의원 의결수의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탄핵이 돼요. 대통령이 중지가 됩니다. 업무가. 그러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위험지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이게 그래서 14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14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열립니다. 예. 그날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상컨대 민주당에서는 11석에서 12석이 보태진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간다라고 그분들은 자신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 예,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내만 이런데요. 원외는 시끌시끌합니다. 제가 대전 충청권 원외 국민의힘 위원장들하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7명, 8명이었군요. 한 분은 얘기 안 했으니까 8명 중에서 7명이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으면 박근혜 사태가 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희생이 되더라도 분명히 넘고 가야 국민의 힘이 삽니다. 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히려 달랬습니다. 달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더 지켜보자. 우리 국회의원들도 현명하니까 뭐 잘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네. 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늘 발표를 할 때 이재명 그 방탄. 집회한 거, 네네. 그거는 이재명 방탄이다. 그건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헌정이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이 똘똘 뭉쳐야 된다. 뭉쳐서 막아야 됩니다. 예, 그거는 정확하게 발표를 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 아페크 정상회의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또 하나는 예. 에이펙 정상회담에 앞서서 또 하나의 지금 이번 핵폭풍이 뭐냐면 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이에요. 네.
이재명한테 닥쳐온 건데 예. 14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이 그날 국회에서 예. 의결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받아들여지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넘겨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14일 날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과 유용 의혹에 대한 재판이 이날 1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1심. 예. 굉장히 중요하죠. 1심인가요? 예. 1심이요. 예.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15일은 뭐냐?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어요. 그 다음 날 예. 바로. 예. 그리고 25일 날은 위중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4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특검 처리도 되고 김혜경 여사 법화 유용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한테는 이게 11월이 핵폭탄이죠. 네. 부인도 그렇고 자신 본인한테 두 개의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를 두고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비명계가 예. 초일회라고 그래서 비명계 모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뭐 저기 송갑석이라든가 박용진이라든가 뭐 이런 비주류가 있어요. 임종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모인 여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는 삼김씨가 함께 모인다는 얘기예요. 김동연 또 김경수, 김부겸 분들이 그러네요. 또 예. 비명계 인사들이 여기 함께를 하는 당내도 거기도 국민의힘도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쪽에 친한이 있다면 그쪽도 친명 비명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11월 달에 도드라질 거다. 이게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죠. 예.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앞에 그 정상회담을 잘 참석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조금씩 매듭이 지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때 정상회의에서 가볍게 갈 수 있느냐. 잘만 하면 이제 국정 전반에 새로운 활기가 생기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개인으로 봐서는 조금 좋아지는 상황에 예.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예. 그게 왜 그렇게 생겼냐면 연전에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있습니다. 에이펙이라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 정상회담이에요.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마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하고는 한 번도 정상회담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볍게 네. 행사에서 만나서 악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45초 정도 스탠딩 네. 서서 뭐 대화한 적은 있었어도 만족이 없는데 네. 이번에 에이펙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지금 한국, 일본, 중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우리 태평양 연안 국가들 네. 동남아를 비롯해서 네. 그다음에 저 아메리카 국가들 뭐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에이펙인데 여기서 경제 협의체들이에요. 이번에는 네. 페루에서 열립니다. 예. 페루에서 그래서 페루에서 우리가 지금 외교 당국자들에게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우리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 간에 굉장히 그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단 네. 지난 한 금요일 날 네. 이제 15일간 지금까지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갈 때 무비자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생겼어요. 네. 이제 15일 동안에는 비자 없이 비자를 그 나라에서 허용을 받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것이 생겼어요. 15일 동안 2주간은.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무르익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그런 상황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루어졌으면 예. 좋겠고요. 예. 중국이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또 하나의 우리가 지금 중요한 네 번째가 미국 대통령 선거겠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 선거. 그걸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원래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맞서게 돼 있었는데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좀 연로하셔서 안 되겠다 해서 부통령인 해리스가 지금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인도계, 아버지는 미국계 흑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를 뛰어넘어서 한때 4% 안팎으로 앞섰었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 7%도 앞섰었는데 네. 현재는 1에서 3%로 앞서거나 쉽게 말해서
약 10개 중에서 9개 선거구에서는 1% 앞서고 예. 1개 선거구에서는 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사전 투표율이 지금 이제 60% 후반을 넘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전 투표소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사전 투표장에 가서 넣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사전 투표를 우편함에 넣어서 그냥 그 개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몇 군데에서 뭐 콜롬비아나 이런 주에서는 이미 뭐 투표함이 소실되고 뭐 방화로 이래서 뭐 이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현재는 51개 주에서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이루어지고 그렇군요. 있는데 아까 뭐 7개 주에서가 당락 결정된다는 표현을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7개 주입니다. 예.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 주라든가 펜실베니아. 예. 예. 이 펜실베니아 주는 본래 공화당 우세 지역에 있었어요. 예. 제일 대연수도 많고 예. 선거에 그런데 이게 1% 정도 앞섰다라는 CNN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 것처럼 지금 7개 선거구에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여론조사, 네, 예. ABC 조사나 그 NBC 조사나 CNN 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어요. 네. 7개 선거구에서. 그래서 내일 오후에 보면 이제 점차 나옵니다. 우리나라 선거구 틀려서 네. 다 한꺼번에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주별로 주 하나가 주 대한민국 1등이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 예. 1등이 전부를 다 가져갑니다. 주 한 개 주에서 펜실베니아의 주에서 해리스가 이기면 그 51대 49로 트럼프가 49로 졌다 하더라도 51%만 얻은 사람이 그인 대의원 200몇 명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네. 50몇 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득점한 사람이 승자 독식을 하는 그런 체제에 틀리죠. 우리하고는. 네. 이런 것인데 지금 7개 선거구 중에서 6개 선거구에서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트럼프가 아주 이기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근데 미 대선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잘 모르는 분들은 해리스와 트럼프는 각자의 정체성이 뭐냐. 예, 해리스는 이제 민주당이 원래 공산당 쪽이잖아요. 사회주의니까. 네, 네. 예, 그리고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네. 미국 우선주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걸 표방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반공 뭐랍니까? 우선주의 예.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앵커님께서 이게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미국은 굉장히 그 불변의 어떤 가치가 있어요. 네. 이 나라는 뭐냐? 첫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일단은 민주주의를 수호를 해야 돼요. 민주주의를 수호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미는 안 돼요. 반미국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유경제국을 꿈꾸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두 당이 똑같은데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바이든 해리스 민주당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진보 세력입니다. 네. 진보 세력. 예, 예. 어떤 경우는 그분들을 사회주의 또는 뭐 공산주의라고 말하고 트럼프도 이번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뭐 정체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진보 세력이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친노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해리스 쪽이고 친기업 쪽은 트럼프 쪽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뭐냐. 네. 우리한테는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안보 문제예요. 한반도 안보 문제와 두 번째 경제 문제입니다. 네.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좀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지금 주한 미군 주둔비를 전액 한반도가 책임져라. 또 일본에 가 있는 미군들에서도 일본이 다 책임져라. 네. 하는 식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은 너무 부자다. 돈은 그들에게 물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만 예.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무슨 얘기냐? 지금 충분히 한국에서 주둔비를 물고 있다. 즉 지금 한 절반은 못 미치더라도 한 7, 8%는 지금 우리가 물고 있거든요. 네, 네. 이미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물기 시작해 와서 해오고 있어요. 우리는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정말 혈맹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꼭 우리는 지킵니다. 네. 이게 우리 선량한 국민이 있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또 미국의 그 해리스 후보의 경우는 자유국가에서 어느 나라와 무역 이 상황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같은 나라끼리. 그런데 트럼프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다 투자를 유치해서 한국에서 물건 팔아먹으려면은 한국에 있는 삼성이든 현대든 다 미국에 공장 짓고 네. 또 미국 사람들 다 취업시켜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서 수출해오는 거 관세를 지금보다 더 높이겠다. 세금을 더 높여 물리겠다. 예. 이게 지금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런데 먹힌다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로서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네. 이제 지금 11월에 핵폭탄의 하나가 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미 발견이 됐죠. 파병이 네. 돼서 네.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뭐 많이 또 죽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나가자마자. 예. 네,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직 투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대다수의 국가나 외신에서는 이미 투입이 돼서 한 사람 빼고는 상당수의 그 북한군이 사망을 했다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지난 토요일 날 얘들이 화성 19호라고 하는 아주 큰 아니 지금 뉴스에 현역 중령이 다투다가 살해를 했네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현역 중령인데 네, 참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런 일이 얘기입니다. 있어서는 안 외국이 되겠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중령 진급 예정자를 체포했구만. 네. 진급 예정. 이거 뭐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얘들이 미사일 장사를 할 거라는 예상을 딱 암시하듯이 북한에서 화성 19호라는 핵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예. 이게 고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각으로 올라가는 거 있고 네. 멀리 평행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본토를 넘어서 갈 정도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개량된 화성 19호를 발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핵 미사일에 대한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김여정 부부장이 말할 정도거든요. 우리 한국이 그래서 11월 달이 굉장히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단합하고 자제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선량한 양심들을 발휘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1월입니다. 네. 윤석열, 이재명, 김건희에게 닥친 5개 핵폭풍에 대해서 아주 준비를 잘해 오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시더스 가족들이 이제 많이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 정치에는 좀 무관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네. 야, 근데 제가 어제 늦게라도 좀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이성희 변호사가 KTN 한국방송과 또 여기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이제 한다는 그런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 이성희 변호사가 막 손을 다 들었다는 이런 이상한 표현을 써가지고 제가 좀 황당해서 이거 방송을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한다는 게 어제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방송하고 있는데 함께 가는 겁니다. 예, 우리 옆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네. 예, 이성희 변호사가 그 신탁을 잘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유효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또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된 자금은 몰수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몰수 보존된 거를 풀어 쓸 수 있는 방법은 총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총회를 이제 함께 하자는 얘기도 했고 또 함께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임원들을 통해서 몰수 보존된 거를 이제 찾으면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 그 최봉식 대기자 자주 보잖아요. 네. 예. 또 저 송창호 대표라고 또 부산에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산을 쓰게 되면 돈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룹과 돈 없이 출발하는 그룹하고 같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지금 막 그 불법 다단계라든지 불법 피라미드 이런데 뭐 하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조금씩 생활에 보탬이 되는 거나 하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돈을 안 내도 할 수 있는 자산이 있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지금 이달에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게 닥친 5개 핵폭풍에 대해서
신승의 뉴스레더에서 아주 소상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신 대표님 감사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또 이따가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